제가 준비한 키트는 우리나무 소나무인 금강송으로 만든 나무 도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키트를 하나하나 소개를 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금강송으로 만든 도마인데요. 이 도마는 50%가 제가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50%를 여러분들께서 가공하시면 되게끔 이렇게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각을 할 때 쓰는 조각 준비대예요. 가이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책상에 이렇게 걸어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놓고 조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조각도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만한 둥근 칼이고요. 두 번째는 둥근 칼, 세 번째는 좁은 둥근 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완만한 둥근 칼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조각 연습을 좀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뒷면과 옆면을 깎으실 거예요. 두 번째 둥근 칼은 옆면에 처음 조각을 할 때 초벌 조각을 이 둥근 칼로 깎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좁은 둥근 칼인데요. 이거는 도마의 윗면 골을 깎을 때 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도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도마를 조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각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사포가 3장이 있을 거예요. 번호 수별로 거친 정도에 따라서 도마의 윗면을 고르게 이렇게 다듬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포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나무는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도록 제가 키트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각도를 쓰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로 그냥 조각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작은 접시를 만드셔도 되고 컵받침을 만드셔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조각도 쓰는 법을 이 나무 위에다가 한 번씩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연습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마와 조각도와 사포로 여러분들이 나머지 반을 완성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여기에다 이제 오일칠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생호두 오일입니다. 그냥 호두 오일이 아니고 녹지 않은 호두를 짜서 만든 생호두 오일인데 이거를 이 위에다가 발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인체에 전혀 무해한 오일이기 때문에 이 오일을 여기 나무에다가 발라줄 거고요. 바르실 때는 이 헝겊을 가지고 바릅니다. 붓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이 헝겊에다가 오일을 묻혀서 여기 위에다 바르는데 헝겊이 이렇게 2장이 있어요. 2장이 있는데 한 장에는 헝겊에다가 오일을 묻혀서 바르시고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나무 도마 위에 남아있는 오일을 나머지 한 장으로 이렇게 닦아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헝겊이 2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을 바르실 때는 손에 묻으시니까 여기 고무장갑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손에 끼시고 오일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삼각형 모양의 막대가 2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 도마의 밑면에 오일을 바른 다음에 윗면을 바를 때 바닥에 놓으면 오일이 묻으니까 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바닥에서 떠서 오일이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일을 바르고 도마를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 나무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키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나무도마 깎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쓰실 도구는 이 조각 보조대예요. 이 보조대는 책상 위에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서 조각을 깎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어떻게 쓰시는지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조대를 아래쪽에 이렇게 강목이 하나 붙어 있고요. 위쪽에 하나 강목이 붙어 있는데 위쪽의 강목은 나무도마가 고정되는 역할을 하고요. 아래쪽 이 강목이 이렇게 책상 모서리에 이렇게 거신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밀면
더 이상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깎으면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고 쓰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사용하기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걸었습니다. 제가 조각 연습하는 그 나무를 넣어 드린다고 했죠. 요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조각도는 맨 처음에 이렇게 그 완만한 둥근 칼을 가지고 조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굉장히 조각도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도를 쓰실 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린 방법만을 꼭 기억하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조각을 한다든지 하면은 다칠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방식대로 조각을 하시는 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데 제가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깎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깎는 방법도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조각도를 쓰는 그 방법을 유심히 보시고 그대로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조각을 해 보겠습니다. 조각을 할 때는 나뭇결과 평행하게, 그러니까 나뭇결과 수직으로 깎는 게 아니라 나뭇결과 평행하게 놓고 깎고요. 그 다음에 조각도를 쓰실 때는 조각도를 이렇게 잡고 조각도로 깎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쭉 밀어서 깎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무를. 근데 이렇게 밀어서 깎는 거는 나무가 깨끗하게 안 깎입니다. 그래서 밀어서 깎는 게 아니라 조각도를 한 번 깎을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다 칼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분들은 이렇게 잡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한 번 깎을 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한 번을 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밀어서 깎는 게 아니라 칼을,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쪽이죠. 자, 이렇게 왼쪽에 대고 앞으로 밀면서 칼을 이렇게 돌리면서 오른쪽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른손잡이 분들 경우에는 칼을 이렇게, 자, 이렇게 밀어서 깎는 게 아니라 오른쪽, 칼의 오른쪽 부분을 대고 앞으로 밀면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칼이 전체적으로 다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하게 깎이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둥근 칼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좁은 둥근 칼도 좁아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자, 이렇게 여기 키트 안에 들어있는 이 연습할 수 있는 이 나무를 전체적으로 계속 이 연습을 손에 익을 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 금강송 조각을 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나무도마랑 같은 금강송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지금 세 칼을 다 사용을 해서 이렇게 깎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보시고 천천히,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칼을 쓰면서 이렇게 파면서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나무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깎은 것처럼 이렇게 계속 깎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작은 콩접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만든 콩접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깎아서 작은 콩접시로 쓰셔도 되고,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깎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각 연습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금강송 나무도마를 저랑 깎아 보실 겁니다. 지금 나무도마가 아수라백작처럼 반이 완성이 돼 있어요. 반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자, 뒷면도 보시면 이렇게 반이 완성이 돼 있고 반은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옆면도 보시면 이렇게 이쪽 완성이 돼 있고 이쪽은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완성해 드린 반을 보시면서, 그리고 조각 연습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반을 깎아 주시면 돼요. 근데 깎는 순서는 맨 처음에 도마의
뒷면을 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도마의 윗면 골을 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마의 두께면, 옆면을 깎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깎을 수 있고요. 제일 난이도가 쉬운 면부터 어려운 면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뒷면을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자, 뒷면은 이렇게 지금 반이 조각이 돼 있는데 칼 3개 중에 완만한 둥근 칼을 가지고 깎을 거예요. 그래서 완만한 둥근 칼을 가지고 아까 연습하신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요 나머지 반을 깎습니다. 가장자리 부분에 여러분들 집에 연필이나 볼펜이 있으시면 가장자리 부분을 남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지금 이 끝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남을 수 있게요. 이렇게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요 선 안쪽만 깎을 거예요. 제가 완성된 부분도 가장자리 부분은 깎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깎으면 도마를 뒤집어서 썼을 때 요 가장자리 부분만 바닥에 닿고 여기는 살짝 바닥에서 뜨겠죠. 그러면 물이 닿는다든지 이런 거를 방지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각을 해 놓으시면은 이 조각된 이 면의 그 질감이 플레이트를 쓰시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도마는 도마로도 쓸 수 있지만 뒤집었을 때 이 부분을 플레이트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조각을 하는 거거든요. 도마 뒷면은 칼 조각도 3개 중에 완만하게 둥근 칼, 요 칼로 이제 깎아 보실 거예요. 자, 이 칼을 가지고 이 안쪽, 이 라인의 안쪽 면을 여러분들이 깎으실 텐데요. 제일 먼저 나무의 결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무는 결이 있는데 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깎으면 순결이라 그래서 깨끗하게 깎이고요. 어떤 방향으로 깎으면 억결이라 그래서 나무가 깎이지 않고 뜯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깎았을 때, 자, 나무 지금 뜯기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깎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뜯겨요. 이렇게 뜯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무가 깎이지 않고 계속 파고 들어가서 나무를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럼 계속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깎이는 면도 깨끗이 안 깎여요. 근데 이 결을 찾는 방법은 칼을 가지고 나무를 깎으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요 부분을 제가 결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뜯기니까, 그럴 때는 이 도마를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깎아 보시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자, 이렇게 깎았는데 여기도 이렇게 깎이지만 또 이렇게 또 뜯기거든요. 그러면은 양쪽 방향이 다 지금 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결이 그 안에서 서로 섞여 가지고 이 안에서 쉽게 말하면 꼬여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양쪽 방향 다 뜯기면은 이 나무도마를 이렇게 45도로 비스듬히해서 결에 45도 방향으로 이렇게든 아니면은 이렇게든 깎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방향에서 나무가 깨끗이 깎일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45도로 깎으면은 나무가 아까 우리가 연습한 대로 이렇게 깎여 나가죠. 그러면은 지금 이 방향이 결에 맞게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나무의 수평으로 방향을 한번 이렇게 깎아 보시고, 나무가 뜯긴다 그러면 다시 반대 방향, 거기에서 또 뜯긴다 그러면 45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찾으면서 나무를 깎으시면 깨끗이 깎이는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럼 깨끗이 깎이는 방향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연습한 대로,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칼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시는데, 연필 잡듯이 잡으시는데,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깎을 수도 있는데요. 한 손으로 깎으면 힘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 여러분들은 왼손, 저는 오른손 이 검지와 중지를 칼 옆면, 이 칼의 등이라 그러는데 칼등에다 대고 이렇게 밀어서, 자, 이 손은 돌리시고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시고 이 손으로 이렇게 칼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나무를 깎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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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제가 천천히 깎아 볼게요. 이렇게 깎이죠? 깨끗하게 깎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라인 안쪽을 한번 지금부터 제가 깎아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가장자리를 깎으실 때는요, 연필선에 맞춰서 깎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연필선이 사라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깎아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가장자리가 선에 딱 맞춰서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조각도 하나하나 그 조각도 터치가 이렇게 만나면서 자연스러운 선으로 이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필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깎아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밑면을 거의 다 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밑면을 깎으시면 어느 정도 또 연습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털어내시면 이렇게 제가 반, 여러분들이 반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들면은 여러분들이 깎은 게 훨씬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밑면 조각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밑면을 이렇게 다 깎으시고 난 다음에 윗면이에요. 윗면은 지금 이렇게 반은 제가 조각을 또 완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반이 이렇게 날카로운 홈으로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날카로운 홈으로 남아 있는 것을 완만하게 깎아 줄 때는 지금 칼 세 개 중에 좁은 둥근 칼을 쓰시면 돼요. 이 좁은 둥근 칼로 이 모서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밑면보다는 조금 나무를 조금씩 깎아 주셔야 돼요. 깎아 주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 지금 여기까지 완성이 돼 있잖아요. 요 날카로운 부분들을 모서리를 칼을 잡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왼손, 저는 오른손으로 칼 등에다가 반대 손을 댄 다음에 이렇게 연필 깎듯이 깎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지금 깎는데 제가 여기는 이렇게 저 밑면 깎을 때처럼 칼을 많이 안 돌리죠. 여기는 많이 돌리면 이 바닥에 가서 여기에 찍히는 수가 생겨서 칼을 많이 돌리진 않아요. 근데 살짝만 돌리면서 짧게 깎아 주시는 거예요. 자, 모서리를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나무로 이렇게 깎아 줍니다. 깎아줬죠? 한 번 갔죠? 자, 또 그 윗면을 또 깎아 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또 깎아 주고, 자, 네 번째 또 깎아 주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모서리가 확연히 다르게 나오죠. 이렇게 4번 정도 칼을 전체적으로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주변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곡이 생기도록 칼을 여러 번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짧게 깎아줍니다.
여기는 많이 깎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면처럼 힘은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대신 밑면 깎듯이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은 한 번에 많이 깎여서 잘못하면 이런 그 굴곡이 심하게 깎일 수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깎아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안쪽 부분이, 자, 양쪽 비교해 보시면 모서리가 없어졌죠. 네, 모서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 바깥쪽 모서리를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밑면에서 말씀드렸죠. 나무를 깎는데 깎이지 않고 파고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뜯기거든요. 지금 이랬을 때는 방향을 반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깎으면 다시 또 잘 깎이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모서리를 자, 이렇게 되면, 자, 바깥쪽도 완만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요 골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서 국물 있는 그 액체 성분의 재료를 도마 위에서 사용할 때 그 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게 해주는 이 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모나면 닦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깎아주면 액체도 여기 고이고, 그 다음에 보기에도 좋고 해서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요 윗면은 이 좁은 둥근 칼로 깎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깎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깎아도 충분히 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칼보다 내 몸은 항상 안쪽으로, 내 몸 쪽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처음에 그 각진 홈이 없어졌죠. 그리고 바깥쪽도 이렇게 부드럽게 깎여 있고요. 안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깎이면서 살짝 올라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눈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고랑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고랑이 전체적으로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들 뭐 이걸 보시고 제가 드린 키트의 반쪽을 보시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느낌대로 여러분들 칼 터치는 다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완만함이 좀 안으로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깎아 주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더 급격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덜 깎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골의 어떤 그 기울기는 여러분들 그 취향에 따라서 깎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윗면이 완성이 됩니다. 네. 자, 요번에는 이 옆면이에요. 이 옆면은 가장 조각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나무는 이면을 이제 횡단면이라고 하는데요. 나무가 있을 때 이렇게 탁 수직으로 잘라내면 이 횡단면이라고 하는데, 횡단면은 이렇게 종단면에 비해서 훨씬 나무가 단단해요. 그래서 깎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제가 앉아서 깎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서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조각도로 깎아 주셔야 되는데, 단단하니까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조각도는 이 두 가지로 깎습니다. 둥근 칼과 완만한 둥근 칼을 깎는데, 처음에는 이 둥근 칼로 깎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완만한 둥근 칼로 다듬어 주시면 돼요. 다듬어 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둥근 칼로 깎아 볼 텐데, 지금 여기에 제가 1차 가공으로 기계로 이렇게 손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한 모양으로 깎아 놨습니다. 이 부분을 기계로 깎았기 때문에 여기 기계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각자 여러분들의 터치로, 조각 터치로, 조각 흔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다듬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둥근 칼을 가지고
이 밑면의 선부터 이 옆에 날카로운 선까지 이 곡선을 그대로 이렇게 깎아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칼을 대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깎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기계 자국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얇게 이렇게 한 번에 쭉쭉 밀어서 깎아주시면 돼요. 소나무이기 때문에, 금강송이기 때문에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깎이기는 잘 깎이거든요. 근데 조금 밑면이나 윗면 깎으실 때보다는 조금 나무가 단단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둥근 칼로 깎였죠. 다시 너무 둥근 칼로 깎으면은 잘 깎이기는 하는데 이 굴곡이 조금 많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보기 좋으신 분은 그냥 이 둥근 칼로 끝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이 너무 드러나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서 다시 완만한 둥근 칼로 여기를 너무 강하게 보이는 골들을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그러면은 처음보다 그 골들이 없어지면서 조금 부드러워지겠죠. 이렇게 조금씩 깎아주시면 아까보다는 그 조각도 흔적이 조금 좀 부드러워지고 너무 눈에 드러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평평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모서리와 그 다음에 이런 각들을 없애 주시는 거예요. 모서리랑 각들은 이 완만한 둥근 칼로 그냥 각들을 깎아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각이 굉장히 날카롭게 서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깎은 이쪽을 보면은 그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완만한 둥근 칼로 각 날카로운 모서리만 이렇게 조금씩 연필 깎듯이 깎아 주시면 돼요. 나무가 잘 깎이니까 그렇게 힘 많이 안 주고 연필 깎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깎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깎아줬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이 부분도 이거는 여기 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여기에서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깎아주시면 돼요. 모서리만 살짝 깎아주시고, 자, 이렇게 깎으면 모서리가 깎이죠.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윗면에도 여기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로울 거예요. 이 윗면 모서리도 똑같이 이렇게 깎아주시면 지금 여기 모서리도 이렇게 날카롭지 않게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완만하고 날카롭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기계 작업이 다 사라지고 조각 터치로 이렇게 꽉 채워져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각은 사람의 지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깎은 그 조각과 또 다른 사람이 깎은 조각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딱 구분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달라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조각을 하시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예의 매력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조각을 하면 그 도마는 목공예가 최기 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딱 반으로 나뉘어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마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콜라보로 하나의 도마를 만든 것 같이 그런 공예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조각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밑면과 그다음에 윗면과 옆면을 다 깎으면 이렇게 완성된 형태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윗면도 골이 자연스럽게 다 조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옆면도 골이 옆면도 이렇게 그 손잡이가 될 수 있게 날개처럼 이렇게 깎였죠. 그래서 옆면도 이렇게 조각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뒷면도 밑면도 이렇게 보시면 조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깎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놓으시면 이렇게 옆면 잡고 이렇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도마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플레이트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도마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조각이 끝나면 사포를 가지고 이 윗면만 다듬어 줄 건데요. 사포를 여기 조각된 요 가장자리 빼고 조각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 부분만 사포를 이렇게 다듬어 줄 거예요. 사포는 지금 3장이 여러분들 키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150, 그 다음에 220, 320이라고 여기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150, 220, 그 다음에 320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숫자가 낮은 순서대로, 자, 150 사포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잡기 편할 정도로 이렇게 찢으세요. 잘 찢어지거든요. 찢은 상태로 자, 사포질은 결과 평행하게, 조각과 마찬가지로 결과 평행하게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꽉 누른 상태에서 앞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면이 갈리면서 고르게 평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손에다 힘을 꽉 주시고, 손에 힘 안 주고 막 빨리 한다고 사포질이 잘 되지 않아요.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이러는데 이거 잘 안 되는 거고요. 손끝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힘껏 천천히 밀어주셔야 돼요. 사포 자국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사포 자국 이외에 무슨 이렇게 좀 뭐 찍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그 부분을 쳐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150 사포로 여기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가 갈리면서 평이 잡힙니다. 이렇게 150번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금강송은 나무에 기름 성분, 그 송진이라 그러죠. 기름 성분이 많아서 이렇게 가루가 많이 나오지 않고 이 사포면에 이렇게 다 들러붙어요. 달라붙는데 그거는 이 금강송 이 나무가 가진 성분이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나무가루가 다 이렇게 박혀서 잘 안 될 때는 버리고 새 사포를 뜯어서 다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밀어주시는데 지금 이 면이 거의 평면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해주실 필요 없고요. 한 150 사포 이렇게 문질러서 한 5분? 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150 사포가 전체적으로 다 되면 다시 220 사포를 220 사포거든요. 더 150 사포보다는 조금 더 고와요. 그래서 220 사포로 다시 전체 면을 다시 결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결방향하고 똑같이 사포를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220번이죠. 220번 150번을 사포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20번 사포로 전체적으로 쭉 다시 사포질을 해주시면 여기에 그 사포 자국이 150번 사포 쳤을 때보다 훨씬 더 곱게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220 사포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나무가루가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고르게 224포 자국이 전체적으로 다 나올 때까지 224포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24포를 이렇게 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20번이라고 쓰여 있는 사포를 똑같이 뜯어서, 제일 고운 사포거든요. 이 324포를 전체적으로 쳐주시는데, 이번에는 이 안쪽만 이렇게 쳐주시지 말고요, 이 윗면 전체를 그냥 쳐주시면 돼요. 자, 324포를 전체적으로 치는 이유는, 이제 그 324포는 굉장히 곱기 때문에 이 조각된 면이라든지 이 끝부분에 묻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324포로 싹 없애줄 수 있거든요. 그 안쪽만 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러면 이 바깥쪽까지 깨끗하게 나무가 한번 벗겨지면서 전체적으로 윗면이 깨끗해져요. 자, 이렇게 324포까지 다 치면은 이렇게 사포질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먼지를 조금, 나무가루가 위에 있으니까요, 조금 털어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일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포질은 총 한 30분 정도 많이 해야, 너무 사포질을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으니까요, 이 조각했던 자국들도 막 없어지고, 그래서 한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최대, 뭐 한 15분 정도만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크게 뭐 이렇게 상처난 부분이 지금 현재 키트로 보내드린 나무에는 없으니까 적당히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포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전기 인두로 달궈진 화인이고요. 여기에 제 낙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달궈진 화인을 여기에다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인이 이제 찍혔죠. 이렇게 찍히면 이제 그 다음에 오일 도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 화인이 이렇게 찍혔어요. 제가 반을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화인을 찍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받으신 다음에 이 반을 작업을 하시고 조각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공예가대기 화인을 제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화인 작업을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들, 또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도마를 그대로 가지고 제 작업실을 방문해 주시면 제가 이 옆에 화인을 찍는 걸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못된 부분들 수정도 도와드릴 테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제 작업실을 방문해 주시면 이 옆에 같이 화인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작업한 콜라보레이션 도마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일 도장을 하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일 도장 작업입니다. 오일 도장은 목재 표면에 얇은 오일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물이 침투하는 게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무 표면을 보호를 해줍니다. 원래 가구에는 여러 가지 도장 재료가 있는데요. 그 도장막이 굉장히 두껍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 도마는 저희가 먹는 음식물을 다루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 오일은 먹는 오일이기 때문에 발라주시면은 훨씬 더 몸에 좋은 도마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일을 바를 텐데요. 제가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키트에 이렇게 고무장갑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장갑을 끼시고 오일을 바를 때는 여기에 헝겊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일을 묻혀서 바를 거고요. 하나는 좀 두셨다가 오일을 닦아내는 데 쓸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먼저 헝겊을 잘 접어서 여기 오일은 제가
이렇게 작은 통에다가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니까 어떤 그릇이나 이렇게 종지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오일 도장은 앞면부터 하는 게 아니라 뒷면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깎은 도마를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자, 바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그냥 찍어서 문질러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이거를 조금 여기에 부어서 문질러 줘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찍어서 묻혀가지고 찍어서 바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하시면 되고, 잠깐 바르기 전에 여러분들 공해가 되기 화인을 찍고 싶은 분들은요, 오일을 바르기 전 상태로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이 화인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집에서 이 상태에서 조각이 끝나고 사포질이 끝난 상태에서 바로 오일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오일을 바르겠습니다. 천을 여기에 오일에 담가서 묻힌 다음에 그대로 옮겨서 계속 문질러 주시면 돼요. 방법은 쉬워요. 뭐 결 방향 상관없이요. 계속 천천히 문질러, 너무 꽉 눌러서 문지르시지 않고 그냥 계속 천천히 문질러 주시는데, 이렇게 보면 오일이 묻은 곳과 나무에 아직 묻지 않은 부분이 색깔이 오일이 이렇게 발라지면 조금 나무가 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 진해졌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계속 문질러 주시면 돼요.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 오일이 안 발릴 수 있으니까 모서리 부분도 신경 써서 계속 발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바를게요. 자, 나무색이 조금 진하게 변하죠. 개인적으로 공정 중에 이 과정이 제일 뿌듯합니다. 자, 밑면이 이제 다 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혀서 이번에는 옆면을 발라보겠습니다. 옆면은 오일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밑면 바를 때보다 오일을 많이 문질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옆면도 오일이 발라지죠. 자, 오일을 바르실 때는 바닥에서 뜰 수 있게 그 삼각 나무 막대를 사용해 주시고요. 옆면은 제가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밑면과 옆면이 오일이 이렇게 나무에 스며들어서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밑면과 옆면이 오일이 발라지고 나면 마지막으로 뒤집어서 이제 삼각대를 잘 써야죠. 삼각대를 놓고 잘 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윗면을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오일이 발라진 부분과 발라지지 않는 부분. 특히 조각된 부분은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문질러서 오일이 안 발리는 부분이 없도록 여러 번 오일을 문질러 주셔야 돼요. 오일을 바를 때는 흐를 정도로 발라주시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적게 바르면 또 그 스며드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면에 오일이 살짝 보일 정도로 촉촉한 정도, 그 정도로만 문질러 주시면, 그러니까 오일이 많이 있는 부분은 거기에 묻혀서 오일이 적게 있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라 주시면 됩니다. 오일이
발라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약 30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그 다음에 이 천으로 다시 제가 오일을 사람이기 때문에 고르게 바른다고 해도 어디가 좀 많이 발려져 가지고 이렇게 고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30분 후에 이 천으로 한번 살살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오일이 이렇게 고여 있는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 호두 오일은 일반적인 도장용 오일이 아니라 저희가 식용으로 샐러드나 이런 곳에 이렇게 뿌려서 먹는 오일이기 때문에요. 건조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준 30분 후에 닦아준 다음에 14일을 말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4일간 건조를 한 다음에 14일 후에 다시 한번 이 과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일을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냈다가 또 14일을 말리면 사실 건조 기간만 28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그 입에 대도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이 오일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도장 과정을 2번을 반복해 주시면은 그때 이제 완벽하게 이 오일이 마르면서 도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 오일을 바른 지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 거의 고르게 발라졌고요. 이 부분 조금 오일이 고여 있고 이 부분 조금 오일이 고여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오일이 고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그 남아 있는 오일만 깨끗한 천으로 살짝 뭐 빡빡 닦지 않으셔도 되고 살짝 전체적으로 한번 살살 문지르면서 그 남아 있는 오일을 제거해 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살 문질러 주시고 옆면도 그냥 한번 이렇게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남아 있는 오일만 천에 스며들면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닦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여기에 오일이 살짝 묻어나죠. 이렇게 이 정도만 묻어납니다. 이 정도 닦아주고 삼각대 위에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밀면 이렇게 14일간 건조하시면 그 다음에 2차 오일 작업을 하시고 다시 14일 건조하시고 하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색이 아까 그 조각 끝난 상태보다 훨씬 더 진해졌죠. 이렇게 진하게 나무색이 변합니다. 자, 그리고 조각된 면도 훨씬 더 조각 그 터치가 오일을 바르고 나면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나무 금강송으로 나무 도마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봤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이 쌓이고 쌓인 그 조형은 그건 저희가 어떤 의도에서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금강송이란 말은 학명에는 없어요. 나무를 나무답게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목공예가 최기입니다. 우리나라 나무를 대표로 얘기할 때 소나무를 얘기하잖아요. 추운 지방에서 이렇게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 결도 굉장히 촘촘하고 조각을 할 때 그 조각이 깎이는 어떤 그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서 도마 재료로는 너무 좋아요. 그게 누구의 손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를 공예의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각이 정말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줘요. 반만 조각해서 키트를 조각해서 드리는 이유도 아마 참여하신 분이 나머지 반을 깎으면 와, 작가랑 나랑 이렇게 다르네? 라는 거를 한눈에 아실 수 있어요. 굉장히 섬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조각한 거는 잔잔하게 조각이 돼요. 터프하신 분들이 조각을 하면 툭툭툭툭 쳐서 굵직굵직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문과 같은 그 나무에 그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게 그대로 다 보여요. 공예는 결국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사용하는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썼느냐, 결국 그게 공예 작품이 어떻게 완성되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 공예가와 참여자가 하나의 공예품 안에서 같이 만들어서 섞였을 때 이런 공예 작품이 또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